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10분 토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토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윤세훈. 배한솔입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을 지금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2편으로 늘렸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전편에서는 수술 전, 그리고 수술 과정, 수술 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댓글창 보면은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 토론을 통해가지고 그 궁금증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질문 주세요. 지방 이식 갖고만 해결할 수 있는 눈 밑에 다크서클은 인구에서 내 생각에는 5% 내예요. 나머지 95%는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돼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눈물고랑이 볼 지방과 눈밑 지방 사이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막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을 넣으면 물론 이 꺼진 게 처음에는 가려지는 마스킹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칸막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고랑이 눈물고랑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다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해결해주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그 이식한 지방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거도 해야 되고요.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거 혹을 하나 붙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수술을 할 때 대부분 지방 재배치를 하고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상담할 때도 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배치하고 나서의 양쪽 밸런스를 위해서는 지방 이식을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수술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눈밑 지방이 이제 많으신 분들 그 지방을 가지고도 이제 여기 채우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 해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 어차피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보충해 주는 게 더 이상적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단은 컨실러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김상태 원장님께서 15년간의 연구와 그 노력 끝에 발명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일반 지방 그리고 나노 지방을 넘어서 장점이 뭐냐면은 아예 그 뭉침 현상이 없어요. 이게 정말 피부 밑에 바로 엄청 얕은 층, 근육과 피부 사이에 넣는다 해도 그 지방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지거나 불균형함이 생겨, 이런 위험이 없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일반 지방을 넣으면 아예 큰일 나고요. 거기다 넣으면. 다른 데서는 다크서클은 해결 못한다는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컨실 지방이 없으니까.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눈밑 수술하고 나서 지방 이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김 원장님 유튜브 찍은 거 다 본 애청자인데, 실제로도 그 컨실러 입자 직접 비교하시면서 설명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보면은 왜 다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지방 이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저희는 깊은 층 지방 주머니에다 찾아서 넣거든요. 컨실러랑 일반 지방이 들어가는 위치도 다를 뿐더러 각자가 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전에는 애교살에 눈밑 지방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애교가 드러나는 거죠. 더 뚜렷해지는 거지, 애교가 좀 더 커지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애교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애교살은 없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기존의 사실이에요. 그거 다 알지. 맞는 얘기죠. 그렇죠. 풀고 나서 지방을 더 보충하거나 그런 것들, 필러로 넣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수술을 하기 전에 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고랑을 안 푼 상태에 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는
앞광대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애교살에 필러를 뭐 보충 애교살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죠. 네.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아이 리쥬란이라던가 뭐 아이 텐세라 잔주름을 좀 없애고 그다음에 뭐 한간종들 많아서 한간종 제거하는 거 수술 후에 피부를 이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네, 수술 끝나고 나서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하이프 레이저, 고주파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네. 네. 저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뭐 엑스를 했던 이유는 미트임을 할 때 전통적인 미트임을 하는 그 방식이 원래도 이제 그 결막을 조금 절개해서 CPF라는 구조물을 이제 묶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눈밑지방 재배치할 때 사실 그 구조물들 다 확인하면서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할 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용이하게. 그 방법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차이점 딱 두 개 크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느 병원, 보통 많은 병원들이 지방 재배치할 때는 미팀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미팀을 하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미팀 할 때는 딴 병원은 눈매 자체만 내려주는 거지 꼬리는 못 내려주거든요. 바깥 꼬리. 근데 바깥쪽 꼬리 원하신다는 분들은 복합 D팀을 같이 시행해 줍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라 했어요. 우리 쌤은요.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쌤은 그 밑팀에서 또 강점을 하시니까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딴 병원에서 틀리더라고 보니까. 아, 그걸 다르게 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를 해서 또 밑팀은 다른 다리를 잡더라고요.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저 지방 재배치해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지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근데 다크서클은 그러니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재배치했는데 다크서클은 좋아지는데 아쉬운 거죠.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약간 솔직하게 뭐 다른 시술들을 같이 하셔야 되죠. 뭐 레이저도 있고 컨실러도 있고 지방이식도 보충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지방 재배치하고 다크서클이 더 나빠지는 것은 대부분 지방 제거 수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심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쌤들도 그렇죠? 네, 전혀 없어요. 수술 후에 붓기랑 이런 것 때문에 결막 부종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붓기가 심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결막 부종이 수술 후에 심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붓기가 빠지면 결막 부종이 빠지면 다 없어진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양의 그 국소 마취액을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양쪽 눈이 결막 부종이 어떤 눈은 생기고 어떤 눈은 안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종이 생긴 쪽을 조금 더 조작을 더 무리하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임파 순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술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직을 어느 정도 절개를 가하다 보면은 림프 자체 약간의 교란이 생기면서 뚫리던 이제 고속도로가 갑자기 어딘 끊기면은 우회로로 가야 되듯이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일시적으로 좀 부종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임파순환이 다시 새로운 길이 개통되면서 해결되듯이 그런 식으로 회복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결막 부종 같은 경우는 저절로 다 흡수되고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막 부종은 일단 일시적 수술 후 생길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부작용 아닌데 진짜 부작용 결막 부종은 있어요. 결막 외반, 그러니까 외반증 있는 분들 상배간 결막이 너무 노출된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공중에 노출돼 있고 그 눈물 필름이 없어질 정도로 말라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부종이 같이 생겨요 결막이. 특히 외반증으로서 생기는 결막 부종은 만성적으로 6개월, 1년 넘게 생기는 건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히히히 다 똑같네. 이거는 김 원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나야? 자, 이제 너 너무 많이 셈해요 이제. 아, 본인이 경험하셨잖아요. 맞네. 맞다, 맞아요. 오케이. 환자로서 맞아요. 진짜 저거 환자 해봤잖아요. 저거 환자 직접 수술 받아봤는데 이 감각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거의 한 달까지도 감각이 이상했어요. 내 눈꺼풀이 없어진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 어떨 때 간지럽고 어떨 때는 좀 약간 불편한 그런 그러니까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 같이 3개월째까지는 없어지더라고요. 이후에는. 한 달 이후부터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불편은 없어요. 감각이 거의 100%는 안 들어왔어. 그래도 7개월, 8개월, 99%, 98% 들어왔어요. 그 이상 감각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좀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1년 걸리신 분이 있는데, 근데 1년 이상 가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에는 신경이 자라 들어오는데 1년 최소 걸리니까. 예. 그래서 내 눈 밑에 지방 재배체 신생 이거 따봉 맞아요? 이거 이거는 다른 건데요. 저 순간 지금 살인의 추억 생각났어요. 이거는 편집해 주셔야 돼요. 벌써 10분이 더 흘렀나요? 와, 진짜 빨리. 뭐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른 것 같은데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10분 토론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진짜.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주제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어지는 SD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 윤세훈, 배한솔이었습니다. 안녕. 다 같이 젊어져요. 다 같이 젊어요, 진짜. 네. 쌤 둘은 젊잖아요. 이쪽 넘어가면. 하트인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순간 여기 사이로 들어가 뻔했어요.